예. 네, 이제부터 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벌써 제 3회가 됐고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인데 이번에는 포스텍에서 주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문제 정의 말씀드리고 저희 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 규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저희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와 어떻게 다르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컨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 모델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항상 이 최적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할 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그 정확도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정확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 높은 정확도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최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참가 조건은 그 포스텍, 유니스트, 카이스트의 학부생들로 구성된 팀이어야 하고요. 팀 구성 요건은 4인 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학과 학생 1명이 필수 포함되어야 되고요. 항공과 뭐 카이스트는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고 유니스트는 산업공학과고 저희 포스텍은 산업경영공학과죠. 학부생 1명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전공 학생도 포함 가능하고요. 서로 다른 학교 매칭도 가능합니다. 팀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학생들 모아서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회 일정은 이제 27일부터 사실 경진대회가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좀 사고가 있어서 데이터 셋이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최종 데이터를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회 일정은 이거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일정을 보시면 11월 25일에 중간 제출 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 최종 제출 마감이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 두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12월 16일에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최종 진출팀으로 선정되시면 이제 28일에 그 발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고요. 오전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상한 팀은 24년 1월 초에 이제 오프라인인지 될지 온라인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측을 해야 되는 그 문제상의 미래의 날짜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그 문제상에서의 미래 데이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사용한 코드를 좀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최종 최종 그 산출물 제출할 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는 저희가 이제 그 제출용 그 CSV 파일을 드릴 건데 그 양식에 맞는 CSV 결과 파일과 발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발표 때까지는 양식에 맞는 CSV 결과 파일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제출을 할 때는 코드와 CSV 파일 제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 최종 진출팀이 되셨을 때 발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 제출 기한은 11월 25일이고 최종 제출 기간은 12월 16일이고요. 그 제출은 이제 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 메일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김종훈 조교와 저에게 같이 보내주시면 뭐 로스트 되는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두 명에게 모두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회 상금은 1등은 300만 원, LG전자 상이고요. 이 금상은 세 팀, BC마이너, 포스텍홀딩스, 한국엔 컴퍼니 상
세 팀에게 주어지고요. 은상 한 팀, 동상 한 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다섯 팀 내에게 뭐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학과에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제3회 대회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실제 LG전자 북미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부품에 대한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은 이런 가전제품, 가전회사에서는 그 물건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부품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품이 너무 많게 되면은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재고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게 그 뭐 커스터머의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항공 수송 급하게 이제 그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재고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LG전자 북미법인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 경진대회를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의 목표는 일단 그 서비스 부품의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저희가 그 상공과의 취지, 상공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정확하게 예측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을 때, 너무 부족할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고려해서 예측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스트가 달라집니다. 정확도가 높더라도 코스트 와이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데 코스트가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예측 모델이 그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 데이터는요, 이제 2018년 7월 27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의 데이터로 이제 훈련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진대회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는 2023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겹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 단위 데이터와 주 단위 데이터를 모두 드릴 건데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주 단위 예측입니다. 주 단위 예측이고 이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 데이터로 드린 데이터는 8월 4일 금요일까지 데이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체크할 거는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주, 7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주이기 때문에 8월 6일까지 애그리게이트한 그 수요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예측하는 거는 앞쪽에는 데이터가 있지만 뒤쪽에 이틀이 없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주 단위 수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제가 이제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순수하게 예측 정확도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데이터는 주간 데이터, 주별 애그리게이트된 데이터와 일간 데이터를 모두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마 주간 데이터를 쓰시게 될 거고 뭐 일간 데이터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주문이 없는 경우 그 주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2018년 7월 27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2023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3개월 단위의 주간 예측 모델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웃풋은 각 그 부품당 그 주당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이 있는 주부터 10월 말까지의 주까지의 그런 수요 예측을 한 결과를 이제 예측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데이터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는 이제 속한 날짜에 따르고요. 그래서 2019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가 이제 2020년 1주차가 되는 거고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는 이제 53주차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그 순수하게 그 정확도만 보게 되고요. 예, 저희가 예, 그 드릴 데이터에는 3,000개가 넘는 부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10개의 부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경진대회를 경진대회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 경진대회를 수행하는데 그뭐 퍼포먼스 매저는 렐러티브 MSE라고 해갖고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결과를 모든 거를 0으로 모든 것을 0으로 그냥 예측했을 때의 그 예측 정확도와 예, 그 나눈 그 비율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번 모델의 MSE를 모든 것을 0으로 그냥 예측한 것의 MSE로 나누는 그 렐러티브 MSE로 여기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부품은 여기 뭐 145, 뭐 4290, 490 이렇게 저희가 주문이 많은 거, 그다음에 주문이 적당한 거, 주문이 적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10개의 테스트 부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3,000개 부품의 데이터를 다 드리는 이유는 이 부품 간에 어떻게 보면 뭐 유사한 수요 패턴을 보이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시라고 3,000개의 부품에 대한 데이터를 다 드렸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10개 부품만 사용하셔도 되고 3,000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을 고려한 서비스 부품의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처럼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shipping 코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하게 되면은 그 예측한 수량만큼 주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할 때 발생하는 그 shipping 코스트가 있고요. 에어플레인 코스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한 만큼 주문을 하는데 실제 수요가 우리가 주문했던 주문량보다 많을 경우에 그 나머지 그 차이분에 대해서 항공 운송을 하게 됩니다. 항공 운송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 운송 그래서 이제 재고가 부족할 때마다 그 항공 운송 비용이 한 개씩 발생하고요. 캐링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은 10개를 주문했는데 10개를 주문했는데 실제 수요가 8개밖에 안 되면 2개가 남잖아요. 그럼 그 2개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넘어갈 때 그 재고 비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고 비용이 캐링 코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릴 그 데이터에 비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각 부품당 이 쉬핑 코스트, 에어플레인 코스트, 캐닝 코스트가 다 들어있는 CSV 파일이 있는데 그 거기서 그 코스트 정보를 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목적식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렐러티브 토탈 코스트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토탈 코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거를 그냥 제로로 그러니까 아무 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항공 운송으로 처리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코스트가 베이스라인이 되고요. 그거 대비 여러분들이 예측한 그 예측한 수요가 어느 정도의 코스트를 발생시키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별 코스트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특정 타임 그러니까 T번째 주에서의 어떤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IT가 그 이전에서 넘어왔던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에다가 캐리잉 코스트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양만큼 주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예측한 만큼 쇼핑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고에다가 주문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항공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발생한 수요가 여러분들의 예측 더하기 인벤토리 보다 더 클 경우에 이제 그 에어플레인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테스트 피어리어드 기간 동안 그걸 다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퀘스트 예, 이렇게 되고요. 점수는 둘 다 렐러티브 방식을 쓰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최종 과제 1과 과제 2 점수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중 평균을 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제 1의 점수와 과제 2의 점수를 어떻게 보면은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제공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컴 CD가 법인명이고요. 이제 브랜치 CD가 창고명이고 부품 아이디에 관련된 명수인 이제 파트 넘버, 디비전, 그다음에 파트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주문 관련 변수는 이제 오더 타입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오더 타입, 주문의 종류,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가 주문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어 위크가 이제 그 해당 주간이 되고요. 스타트 데이트가 이제 주간 집계가 시작된 날짜, 엔드 데이트가 주간 집계가 끝난 날짜. 그러니까 주의 일주의 시작 월요일, 그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일요일 되겠습니다. 그 출력 변수는 이거의 이제 액추얼 실제 실제 주문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문 관련 변수에 이제 오더 타입이 있는데 뭐 이게 이것도 여러분들 F라는 거는 일반 세이지 오더고요. W라는 거는 워런티 입력 수량인데 직영센터에서 입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O는 이제 OEM 거래선을 통해서 하는 주문인데 여러분들은 이 주문 타입과 상관없이 전체 그 애그리게이트된 그 주문량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이 주문 타입을 쓰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측하는 주문량은 이 타입과 상관없이 다 뭉뚱그려서 이제 전체 주문량을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 주간 데이터는 이제 일간 데이터를 주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수요가 0인 주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없는 주, 있는 주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주는 이제 수요가 0이라고 해서 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채워 넣어 드렸고요. 근데 변수 같은 경우는 앞에 일간 변수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별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기 부품에 따라서 이제 그 오더 코스트랑 에어, 오더 코스트, 쉽, 캐링 코스트가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코스트를 계산할 때 이 코스트가 사용됩니다. 그 대출용 데이터는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품별로 이제 그 특정 2023년도에 7월 31일부터 이제 10월 29일까지 10월 29일까지 예측을 하게 되고요. 31주부터 43주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1 같은 경우 태스크 1과 태스크 2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태스크 1이나 태스크 2를 같은 숫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실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의 어떤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태스크 1과 태스크 2가 다른 밸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시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는 여기를 채워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출용 CSV 파일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엑셀에다가 그 CSV 파일에다가 태스크 1, 태스크 2에 대한 것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 제출까지는 요 CSV 파일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낼 때 여러분들 예측 모델을 하다 보면은 개수로 예측하지만 뭐 리그레션 모델 쓸 경우에는 그냥 막 실수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값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인티저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티저 형태로 변형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뭐 버림을 한다거나 이렇게 임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티저 형태로 변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경진대 테스트용으로 2023년 8월 4일 그 7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쓸 건데 그게 이제 문제상으로 보면 미래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은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과거의 날씨나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4년 8월 24, 그러니까 2023년 8월 4일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준 데이터의 마지막 날 그 이전의 데이터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뭐 외부 요인적인 데이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진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재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외부 정보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 예,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고요. 그 지금 오픈 채팅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컨테스트.com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예,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 올라왔는데 최종 모델은 일간 데이터에 대해 예측 주간 데이터에 대해 예측 모델로 하는 이유. 주간 데이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간 데이터로 4개월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게 되면 120개를 예측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부품조차도 매일매일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간 예측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0으로 예측하면은 예측 정확도가 제일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애그리게이트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예, 예측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주간 예측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 리더보드 공개는 그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이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중간 이용재 교수님, 우리 2회 때 중간 평가 리더보드 공개했었나요? 아, 네네. 저희가 중간 제출을 받을 때마다 예,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리더보드를 중간 평가랑 최종 평가 때 이제 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부 부품 아이디는 동일한 부품 아이디를 가지고 다룰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조교가 좀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아, 답변 지금 드리면 될까요? 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제공받은 데이터 내에서 각 변수마다 정확하게 설명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아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파트 아이디인데도 이제 릴리즈 데이터라든지 파트 클래스 CD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데이터를 전달해 주신 LG 측이랑 얘기를 해서 파악한 건 아닌데 어,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 이유를 저희들이 알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문제를 푸실 때는 그 세부 부품 아이디가 아닌 그 부품 아이디인 파트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뭐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질문도 이제 비용 테이블은 실제 비용을 반영한 데이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비용을 반영한 데이터고요. 단지 이제 실제 인벤토리 비용과 같은 경우가 어 그쪽에서 이제 전달해 주신 내용대로 계산하긴 했는데 약간 저희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감이 있어서 뭐 추후에 이제 전달해 주실 때 그런 단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는 제공해 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마지막 주간 데이터셋은 일간 데이터셋을 정리한 데이터인데 둘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둘의 수량이 이제 연말과 연초에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고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데이터셋을 새롭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주간 데이터셋은 일간 데이터셋을 정리한 데이터가 맞고요. 그 둘의 수량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뭐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버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버그가 없다고 지금 믿고 있고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는 일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간 데이터가 실제로 로 데이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운영진을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간 데이터를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주간 데이터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맞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용 CSV 파일은 오늘 그 이 설명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대회에 신청하신 분들께 일괄적으로 다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내용이 호플리 파이널 버전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데이터를 받으셨던 분들은 뭐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데이터를 버리시고 이제 저희가 새로 보내드린 데이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애초에는 저희가 6개월 예측이었는데 그래서 6개월 예측이었는데 데이터 뭐 문제로 인해서 지금 3개월 예측 문제로 바뀐 것.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기간이 좀 바뀐 거.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가 원래 테스트 데이터였는데 이게 이제 2023년 8월부터 그 10월까지 3개월 데이터로 바뀌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데이터셋의 보안이 이게 예측할 때 넣을 수 있는 변수가 그냥 그러니까 부품을 주문한 시간 말고는 다른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시간으로만 예측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실 부품 데이터를 그 3천 개나 드렸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네, 테스트 때 쓰는 데이터는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부품을 갖고 테스트를 할 건데 실제 저희가 드린 데이터는 3천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8월 8월 며칠이지? 8월 4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힌트를 드렸던 게 북미 지역, LG전자의 북미 지역 서비스 센터라는 정보를 알려드린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품의 가격이나 뭐 무게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가격은 사실은 저희가 코스트 테이블을 드리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어요. 아, 이 보면은 이제 저희가 쉬핑 코스트, 그다음에 에어플레인 코스트, 그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트의 비율을 보면은 대충 이게 뭐 보관하는데 비싼 거면은 좀 큰 부품이 되겠고요. 그렇죠? 아,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스트 스트럭처를 보고 유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처음에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제 시간밖에 변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주식 가격 예측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예, 여쭤봤습니다. 예. 그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거 저희도 이제 이거를 그 실제 LG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직접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하는 방법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주식 예측이랑 아마 상당히 다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부품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그렇게 막 랜덤한 그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은 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여러분들 뭐죠? 저기 잠깐만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모티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교가 남긴 링크, 조교가 남긴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폼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스타벅스 10,000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거기 뭐 입력하는 거 나오는 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수집 그런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이모티콘 보내드리고 바로 그냥 삭제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자세한 질문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해주셔도 되고 뭐 메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예, 많이 참여하셔서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예, 드려도 될까요, 혹시? 예, 예, 예. 이 주문 종류가 FW5로 나오는데, 예, 예, 예. 그 각각이 뭐 비행기랑 배랑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게 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 코스트 계산을 의미하는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저희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다시 문의해드리면 저희는 사실 F라는 거는 일반 세일즈 오더라고 그러고요. W라는 거는 이제 워런티, 그러니까 직영 센터에서 입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라는 건 OEM 거래선에서 입력하는 이제 정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타입이 조금씩 다른 성질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 수량을 예측해야 하는 게 저희 문제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측을 수행하실 때 이 정보를 활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뭉뚱그려 가지고 그 에그리게이트 시킨 다음에 수요를 만든 그 주문량을 만들어서 뭐 예측 모델을 만드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주문 타입들이 어떤 패턴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나름이지 뭐 예,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어,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부품 정보도 뭐 유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타입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차이가 없는 거죠. 주문 타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자세한 질문은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